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이런 지금 의혹을 장경태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증인이나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운동이나 골프나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일체 골프장에 갔다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아니면 말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10월 달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유죄가 그게 나올 것 같죠? 계엄령, 또 골프 쳤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탄핵 시도를 11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현명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끼어 있으면 이런 거짓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9월 12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넉넉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가슴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는요, 민주당이 현 정부를 향해서 또 여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면 또 아니면 말고 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엄령 소동이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경우였죠. 계엄령을 뜬금없이 제기를 했다가 이게 도저히 계엄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슬그머니 이제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이런 지금 의혹을 장경태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알지 못합니다. 장관께서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고 대통령 내외와 골프 치셨다면 당연히 이건 낙마사유겠죠?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보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장경태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슨 증거라도 하나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방문 기록이 있든지 사진이 있든지 관련자의 캐디나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있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는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임위보다는 더 한층 더 중요한 자리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이 상대방이 꼼짝 못할 증거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계동 의원이라고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이제 처음으로 폭로를 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 대정부 질문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 전표를 흔들었어요. 은행 전표를 흔들면서 의혹을 제기를 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면책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확실히 어떤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할 때 분명한 어떤 증거와 증언들 이런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책특권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마치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을까?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부천 화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이제 발인날이었어요. 근데 발인날 왜 쳤느냐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한두 번씩 골프를 쳤다고 그럽니다. 한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별로 이분이 이게 운동에 어떤 다른 운동이나 골프나 이런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걷는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이나 이렇게 약속이 있으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아예 걸어서 갑니다, 집을. 그러니까 걷는 게 윤 대통령의 유일한 건강 관리입니다. 자, 근데 골프는 치려면요, 일단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프장까지 기사가 없으면 누가 데려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부동시로 군 면제가 됐죠. 그래서 아예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려면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죠. 예전에 검사 시절에는 운전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크게 제가 알기로는 골프에 흥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 된 다음부터는
일체 골프장에 갔다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제가 알기로 골프를 못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 운동 자체를 크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뭐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골프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떤 본인의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성대 골프장, 여기가 성남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 데 있는 골프장인데요. 여기가 9홀짜리입니다. 그야말로 체력 단련장입니다. 공군 조종사들이나 공군 고위 장교들이 본인들이 대기 시간이나 이럴 때 여기 나와서 보통 골프장은 18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9홀짜리를 2번 도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 뭐 거의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규 이 군 골프장이 태릉에도 있고요. 뭐 몇 군데 있습니다. 좋은 데가. 그런 데를 가지 뭐하러 이 9홀짜리의 성남 비행장 골프장을 가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8월 달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윤 대통령이 더위에 굉장히 못 견디시는 분인데 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장경태 의원이 최소한 뭔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현지에 있는 그 심장병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이 집을 방문해서 이 어린이를 좀 끌어안고 달래주고 그리고 이 어린이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아산병원에 와서 심장병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완쾌돼 돌아왔죠. 근데 그때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서 뭔가 조명을 이렇게 막 비춰서 뭔가 작품처럼 찍었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 거기가요. 캄보디아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창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가 좀 개방돼 있고 그래서 빛이 자연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조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청담동 술자리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개적으로 논박할 정도로 이 장경태 의원이 당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 첼리스트하고 남자친구 전화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틀었어요. 이게 이제 공론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일반 유튜버의 어떤 폭로를 최고위원회 장소에 가지고 와서 공론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결국은 이 첼리스트가 본인이 좀 늦게 아마 뭐 다른 뭐 분하고 만나서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김앤장 검사들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와서 거기서 하느라고 못 빠져나왔어. 그래서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면 통신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 남자친구가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좌파 유튜버에다 제공을 한 겁니다.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근데 이 첼리스트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엄청난 일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 윤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뭐 했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요 어마어마한 경호 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사실 며칠 전에 보안 점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는 경호원 정도만 있는 곳이지만 실제 대통령이 어느 행사장 가면요. 최소한 1000명이 움직입니다. 외곽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경비, 경찰, 군,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그 현장에서 경호처가 나와서 다 점검하고 혹시나 폭발물이 없을까 뭐 등등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퇴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한 다음에 하는데 아니 어떻게 조그마한 술집에 대통령이 가서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나타났는데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사과해라 당신 내가 뭐 술 먹고 그랬다고? 나 술 안 먹는 거 잘 알지 않느냐 사과해라 했는데 끝내 사과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여권에서 가짜뉴스 공장장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김어준 씨가 그런 타이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장경태 의원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대문 의리 지역구죠. 장경태 의원은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최고위원을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밖에 정치를 못하나?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도 이 개딸들한테 지지받으면 정치하는 것인가? 참 참담한 생각까지 듭니다. 더군다나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길기와 일본 일장기를 가지고 나와서 김용현 장관에게 어느 게 우길기냐 어느 게 일장기냐 그런 초보적인 질문을 물을 그런 정도로 정말 이 수준 자체도 너무 낮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최근에 있는 계엄령 소동이나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들을 좀 선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펼쳐집니다. 근데 왜 선동을 해야 되냐? 10월 달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유죄가 꽤 나올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이 좀 선동을 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봅니다. 아마 11월쯤 되면 촛불 집회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화문 쪽에서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가 이제 벌어질 건데 오늘 보니까요. 탄핵 연대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여기 소속 의원들 한 12명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영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아주 특징적인 인물이 김준혁과 양문석이 들어갔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화여대 그 성상납 관련돼서 이 김준혁 의원과 양문석 딸을 내세워서 이 대출받아서 집 산 양문석 여기 들어갔고 여기 또 특이한 게 황운하 조국혁신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 본인이 이번에 이제 이 구형 이미 이제 1심에서 징역 3년인가요? 이미 선고를 받았고 2심을 지금 하고 있고 좀 다른 사건으로도 또 이제 지금 현재 구형을 받아서 검찰이 구속을 일단 요구할 정도로 지금 현재 현행범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진보당의 윤종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2명으로 탄핵 의원연대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죠. 그럼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엄령 또 골프 쳤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탄핵 시도를 11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현명하십니다. 후쿠시마 이 오염수 처리수 사태, 그다음에 광우병, 사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 선동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끼어 있으면 이런 거짓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